그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부터 댓글팀이 있었던 것인지 네. 이렇게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네요.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정쟁화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자기들끼리 그 대통령 부인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문자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들 김건희 씨가 무슨 댓글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고 그랬더니 갑자기 장해찬 최고위원이 난 다 알고 있다. 그렇지. 네가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운영했었다. 나 고소해 고소 고발해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네. 그쪽은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냥 이걸 뭉개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건 매우 중대한 게 네. 이미 경남지사였던 김경수 전남지사 같은 경우도 드루킹 특검법에 의해서 그랬죠. 지금 국민의힘이 네. 그 김성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단식을 해가지고 죽어도 한다고 하는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댓글팀 운영 자체가 유죄라고 판정이 됐었고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됐지만 복권이 안 되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런 수사를 통해서 저희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댓글팀을 운영을 해서 국민 여론을 왜곡시켰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당대표가 됐고 민주당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정확히 밝혀달라라고 이제 공수처에 의뢰를 했는데 네. 전 공수처가 수사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조건 특검 어차피 뭐 특검이 올라가게 되면 특검에서 처리를 할 거니까 네. 저는 이건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핵심인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항상 어떤 정치인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당한 민주당의 고소고발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매운맛이 좀 계속 될 거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변희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루킹 나오면 또 변희재 대표가 나와야지. 아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애초에 없는 건이었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이 방법의 순서에서 공수처 고발은 그냥 하나의 그냥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네. 현재 공수처 상황에서 이걸 제대로 조사하기는 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상병 사건에 이걸 방해하려고 사실 공수처에 2명의 스파이가 들어와서 지금 내부가 난리가 나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큰 사건들 몇 가지 수사를 하는데 전체 검사가 8명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쬐끔해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1, 2동 다 나갔어요. 나가버리고 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수사 방해팀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8명 젊은 검사는 수사하고 있고 위에 들어온 사람들, 윤석열 정권 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방해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인력 구조로 볼 때 이거는 수사하려면은 전방위로 그 댓글들을 다 분석하고 그 댓글들 이제 다 IP 추적해가지고 통신사에서 받아서 다 막 한 명 다 불러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볼 때는 공수처 이거 수사할 여력 없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청문회 가지고 뭐 맥반인 청문회도 있지만은 청문회 가지고 선고한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오히려 이거 좀 어렵지가 않아 보이는 게 청문회나 약간 좀 비슷하게 해서 법사위에서 저 장해찬하고 양문석 의원 데이터만 가지고 한 2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일정 정도 국민적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건 특검으로 넘어가야지 현재 공수처는 수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뭐 그 공수처가 수사가 안 된다는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알고 하고 있을 있겠죠. 텐데 네. 그 공수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라 하는 건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 뭐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고발해 놓고 네. 뭐 이걸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국회 법사위에서 뭐 청문회 방식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이 양문석 박사가 연구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정확히 다시 설명하고 장해찬 부르면 나올 것 같거든요. 장해찬 부르면 또 장해찬한테 들어서 또 누구 나올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은 최소한의 확인을 하고 그걸 갖고 특검을 밀어붙였을 때 이미 이 드루킹 특검에 대한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예. 억지로 계속 막지 못할 겁니다. 드루킹 특검으로 처벌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 네이버라고 하는 형을 회사에 살았죠.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김경수 2년형의 유죄를 지사가. 받았어요. 네. 근데 이 판결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뭐가 문제냐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를 하나 확인해야 되니까 공수처는 네. 힘든 건데 이 유죄 판단은 가고 되게 아주 편리해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번 재판의 쟁점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받는지 여부다.
그러니까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매크로를 돌리게 해서 자동적으로 돌리게 하는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하다. 네가 시키고 말고 나 모르겠어, 김경수 전 지사가. 근데 지금 보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 문자에 보면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보고했다라는 건 지시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시했다는 건 여론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고 난 조작을 했다라고 보고한 거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또 하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정치인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네. 이 인터넷 기사 8만여 개를 순위 변동했다는 게 업무방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미 양문석 의원이 확인한 것만 29개 계정에 7만 개인가 8만 개를 지금 이미 확인해 놨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사인이 확인한 거니까. 네. 그럼 공수처가 요 구조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기사들 방식들 갖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저는 공수처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의지의 문제구나. 자기들은 의지는 없는데 인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말할 때는. 전 그러면 지금은 최혜병 특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소고발로 걸어놓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9월, 10월이면 이제 국정감사를 해야 돼요. 네, 네. 국정감사 부르면 됩니다. 불러서 증언할 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국정감사. 아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그렇네. 아니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양문석 의원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핑퐁을 치면 네. 제가 볼 때 거기서 누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실제적으로 네. 그 내용 가지고. 전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 이 사건이 수사의 대상이라는 부분들을 공수처에 수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구체적인 증거들로 갈 수 있는 특검 가기 전에 어떤 국정감사나 아니면 국정조사나 다양한 방식의 조치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예열 작업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예열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야말로 지금 뭐 번질 수가 있는 게, 네. 양문석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드루킹 때는 네이버 하나만인데 지금은 뭐 매우 방대한 아, 그래요? 곳에서 다, 왜냐 발달했으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양문석 의원 얘기로는. 같은 내용의 글이 이게 양문석 의원 본인도 네이버만 조사했는데 같은 내용의 이 댓글들이 딴 그렇지. 쪽도 퍼져 있었다. 퍼져. 그래서 그거는 퍼날라진 이제 거. 제대로 아마 수사를 하면 더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조국혁 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요거 껴 넣어가지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간 네.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법사위, 이게 법안에 들어가서 하려면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법사위도 여러 가지가 지금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고려할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시죠.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지금 최혜병 특검법 따지고 보면 윤석열 특검법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기 맞아요. 때문에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극대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들이나 네.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또는 당정 관계의 어떤 갈등들을 더 유발해낼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당장 왜 안 하느냐 이런 문제에 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그렇죠. 있게 배치할 것인가 문제에 네. 대해서 민주당도 아니면 조국혁 신당도 매우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8월은 4명의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잡혀 있어서요. 네. 아마 이건 9월에 국정감사 전에 할 수도 있고 국정감사 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입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냥 넘어가면 안 예, 되죠. 네. 한동훈 그 대표 앞에는 우리가 밝혀야 될 게 너무 첩첩산중으로 많아요, 너무 많아요. 쌓여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이게 친한계 친윤계 간의 신경전 그래요? 벌써부터 뭐 불거지고 있잖아요. 여기 저 의결권이 걸린 정점식 정책위장 교체. 예, 예, 예. 이름이 어려워. 점정식이냐 정점식이냐. 그러니까 이름을 감히 부르지 말라고 부모님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5대 4냐 4대 5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압승을 했습니다만 지도부 구성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4대 4 구조인 거고, 네. 지금 2개월밖에 안 된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소위 그 지금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바꾸고 새로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친한계가 5, 오. 그다음에 그렇죠. 범윤계가 4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 두게 되면 반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보여주는 지표는 우리가 저
그 당정 관계가 어떻게 갈지, 한동훈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현행의 임무를 그대로 둔다면 한동훈 스스로가 대통령과는 척을 지지 않거나 당내에 있는 친윤계들과는 척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국민으로 따지고 보면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치고 나갈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측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랬을 때 당장은 공멸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내가 너한테 62.8%를 줬을 때는 뭘 하라고 준 거 아니야. 그냥 준 거 아니잖아. 근데 당원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했던 대통령과 똑같이 같이 놀아나면 내가 너한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상당히 예를 들면 갈등이 있을 것이고 네. 전체 국민이 봤을 때 한동훈 저 인간 저거 뭔가 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전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정부 여당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정점식이라는 인물을 유임할 것인가 네. 아니면 갈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8월 종국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탕평이냐 실리냐. 저는 우리 변 대표님이 한동훈 대표에 너무 잘하니까 빙의해가지고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저는 뭐 성향상? 하루 종일 한동훈 언제 그러니까. 빨리 무너뜨리냐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이게 지금 시사저널 기사인데요. 제가 또 보수 한 18년 활동한 사람으로 봤을 때 기사가 좀 잘못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지금 있어요? 저는 이게 전부 다 이거를 친한파 친윤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제가 강조하지만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둘이 절대 안 싸웁니다. 일정 정도 밥그릇 쇼날 수 있어도 둘이 목숨을 못 싸우는데 네. 싸움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홍준표가 나서면서 네. 시도지사 협의를 만들었어요. 여당 내에. 근데 이게 이 사람 몇몇 전부 다 이 대구시장 홍준표에다가 경북지사 이철우 오세훈 저기 저 충청의 저 김태흠하고 저 이장우 대전시장 네. 그리고 강원의 김진태 네. 보수파예요. 범보수 뭐 구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가 윤석열 한동훈 구도가 아니라 구파와 이 한동훈에는 김경률 진중권 들어온 네, 심판대 네, 네. 이념 대립까지 있어요. 이거는. 아하. 이 구파 볼 때 얘들은 보수가 아니야. 이거 아주 좌파야. 이건 뭐 진중권까지 들어오면 그렇지. 어떻게 이 굴러온 놈들이 우리 자리 뺐냐 해서 이 밥그릇 엄청난 밥그릇 싸움이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근데 이건 윤석열이 빠져도 이 싸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 윤석열은 저는 뒤에서 좀 야 싸우지 마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체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교체? 교체 뭘? 교체 그럼 그러니까 정정식 교체. 정정식은 사실은 황교안 친윤계라고 아니 그 지금 불려지잖아. 정말 막 기자들이 아무나 친문계 떠드는데 정정식은 황교안계예요. 황교안계. 황교안. 지금 왜냐면- 황교안 씨가 언제적 황교안 근데 씨인데. 이게 왜냐면 이 사람 공안검사 출신들하고 네. 저 윤석열 라인들은 특수통들 아닙니까? 이게 원수지간들이에요 원래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난년 전당대회 때 기억하면요. 황교안만 그때 막 나갔었어요. 막 김기현 까고. 아하. 왜냐면 같은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네. 너희만 캐비넷이냐 우리 있다 그래가지고 황교안 까볼 때 못 제어 했거든요. 네. 그 황교안의 오른팔이 정정식이에요. 안철수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었는데 네. 뜬금없이 어떻게 된 안철수가 최고위원을 지명을 하자고 얘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정정식도 황당하고 제가 볼 때는 안철수님한테 개가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안철수가 저 다행이에요. 이른바 범보수파 황교안 보수파에 대해 손을 잡은 거고 근데 이제 때문에 그 정정식 그러면 이제 보수파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홍준표부터 김진태 이 보수파들이 정정식 지키려고 그러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 이야기는 그런 시도지사들의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조차 패싱하고 이건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자기들 그러니까 구 세력 대 실 세력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당대회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전당대회 때 마치 그 뭐 전광훈 뭐 신혜식 이 보수 세력과 뭐 원희룡이 한동훈부터 윤석열을 지킨 것처럼 이제 구도처럼 갔었는데 아니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잖아요 정체성이 네. 똑같이 굴러들어온 돈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동훈한테 당을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머릿속에 없죠. 이거 무조건 지금 이건 당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죠 지금. 그럼 오윤혜 씨가 물어본 거 교체냐 교체하겠네 유임이냐. 그러면은. 조치를 한동훈 입장에서 해야죠. 정정식으로 해야죠. 그러네. 이 한 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완전 뒤에 황교안하고 보수파가 있는데
아마 사사건건 시비 걸 겁니다, 정경심이. 그래서 이걸로 일전을 붙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한동훈의 좋은 친구 김경률 씨가 못 바꿀 거다. 아마 한동훈의 어떤 성정상. 성정이 아니라 이게 그리고 간단치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쉽지 않고 2달밖에 안 된 사람을 그렇게 지금 결사항전하는 보수파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당을 흔들면 되겠냐? 예, 안 흔들 거다 이 사람. 여의치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의치가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 말대로 네. 그러면은 계속 이대로 간다? 이대로 가면은 한동훈을 민 이 수도권파들이 너 뭐냐가 나오죠. 그렇지. 뭐라도 들이받는 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전면전은 가지 못하더라도 자꾸 쇼를 하다가 이 연기하다가도요 그 싸우는 연기하다가 싸움 난 경우 몇 번 있어요. 살짝 친다고 해서 시계 쳐버린 거야. 호다요 그런 게 호다인데 쇼하다가 싸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쇼하다가 네, 일단 한동훈은 무조건 싸우는 쇼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제가 한동훈 씨라면은 교체를 합니다. 대신 이도저도 아닌. 네. 그러니까 이건 친윤도 아니고 약간 그런 사람이 그냥 어디 모래 술탄 듯 약간 그 영혼 없는 한덕수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을 데려오면은 저기서도 욕 안 먹지 않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왜 영혼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예를 들면 친윤처럼 활동하면서 노장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치를 갖다 주면 더 충성해요. 그렇지. 오히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런 영광과 빚을 주신 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개파가 만들어지는 건데 김재원 최고 말이 참 재미있어요. 네네. 김재원 최고가 따지고 보면은 구 보수계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세력 다툼으로 당을 끌고 가면 순탄치 않다 이렇게 바꾸지 말라는 네. 얘기거든요. 오. 그다음에 야 너 바꾸려면 아마 상임 전국위에서 해석하고 골치 해야 아파질 될 것 걸.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싸우려고 하지 마.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그냥 한동훈 뭐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러니까 내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파열음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한동훈이 튀지 않게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튀는 순간 이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서로의 예를 들면 예측 불가능성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제가 거예요. 알기로는 이제 이 상임위원회나 이런 거 가기 전에 이제 당무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의결을 많이 하는데 여기가 전부 다 시도지사들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의거기구 하나를 어떻게 보면 보수파가 장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률 봤을 때 야 이거 갖다가 이제 당무에서 이제 부결시키면 어떡하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게 그 뭐죠 저 김경률 진중권 이런 사람들 왜요? 조용히 있어야지. 여기서 말을 하냐고 자기들이 말을 하면 자기가 말을 하면 이 얘기가 한동훈 뜻이겠구나. 그럼 한동훈은 얘들 말을 듣나?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입을 안 털면 삶을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전략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만 과시하려고 하는 거고. 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그나마 잘하려면 이 두 사람 털어내야 돼. 근데 그 둘은 평생 그럼 좋은 입으로 친구 먹고 서로, 살았는데 네. 입을 다물라고 그러는 어디 가나 조직을 맡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조직이 건사된 데가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튀어나오거나. 근데 아니 그분들은 먹고 자기 밥그릇 예. 지키려고 입을 터는 거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쓴맛을 보고 난 뒤에 당일에 진중권 씨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예, 그다음에 김경률 총선 씨하고 참패 같이. 그날에 같이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친한 친구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 사람과 만나서 흥한 자가 없다. 아.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그 조직을 부시거나 자기가 그 조직을 나오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적어도 자기가 그 당에서 아주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힘을 나가는 거니까. 근데 김종률, 진중권이 무슨 세력이 있냐고 안에서요. 자기가 입을 얘기했는데 싸움만 만들어내게 되면 아마 한동훈 대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한 거 알걸요? 이 얘기 네. 들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알 진중권 거예요. 같은 경우는 입 한 번 열면 열수록 보수를 자극하죠. 진중권은 이제 본인이 자기가 직접 자기는 사회주의자하고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왜 보수 정당 배후에서 설치냐 자꾸 끌어내는 거죠, 보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김종욱 박사 말대로 한동훈을 정말 데리고 ቁ꾸면은 뒤에서 조용히 자문해줘야 되는데 아니 평생을 입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 기회에 입을 다물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게요. 평생을 그렇게 먹고 살았으면 먹고 살아 그렇게 하는 한동훈 거지. 대표가 약간 정치적인 멘토는 누구예요? 그래도 약간 있어야지. 그분들이 멘토라고. 진짜요? 그분들이. 망했네.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요? 그 사람들은 그거 표면으로 드러나지만 저 장인하고 뭐 내부에 오랫동안 있었던 법률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뭘 얘기를 하면 그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이 안 돼. 다른 얘기가 나와. 그렇다고 예를 들면 그 얘기가 진중권과
난 김경률의 얘기 나왔더니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일 당시에 서초동 팀이라는 게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 아닌. 네. 근데 이 조직이 대부분 법조계에서 맺은 인맥들 라인들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 라인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일부 그런 조직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추정.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또 끌고 나가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네. 이제 하나 일부로서 진중권 그다음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결합돼 있는 거죠. 지금 그 우리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네. 자기 스스로 보장된 임기이기 때문에 네. 요거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뜻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유임일까 아니면 두 달이 됐지만 바꿀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일례로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하고 관련해서 네. 한동훈 대표는 아쉽다. 오. 이런 그 반응을 내놓았는데 네. 우리 정점식 의장은 네.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다. 이렇게 적극 옹호를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한계 또 친윤계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셈법에 따라서 우리 쪽이 좀 많이 가져야 된다 또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네. 이 당대표 더군다나 한동훈은 의원직이 없는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원내대표 쪽 추경호 쪽에서 네가 뭔데 뭘 상병 어쩌고 떠드냐는 의견도 없는데 네. 그리고 그 원내대표의 방향을 정책위의장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색깔로 당을 가는 데 있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놓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 김재원 최고위도 흔들고 있고 그죠? 거의 뭐 최고위원인 건데 나중에 난 이것도 아마 붙을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이 정말 이상한 정책을 많이 쓰는 게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말 무지하게 늘려나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장관 때 엄청나게 난 이거 무슨 그쪽 사업과 무슨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 부친도 그렇고 부친이 외국계 회사의 그 대표이사였고 그 지금 장인도 뭔가 지금 이 중국 쪽과 비슷한 연관하기 때문에 그 이익과 연관돼서 원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폭 넣는 건 이건 보수하고는 절대 안 맞는 정책이에요. 네. 보수는 딱 자기 그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된 적이 없었는데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엄청나게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굉장히 그렇죠. 가사도우미 들어오고 이제 지금 뭐 엄청 들어온 시작한다 거예요. 하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점정식 같은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 수가 있죠. 이거 당신 뭐 하는 거냐 이거. 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대한민국 사람 일자리 빼앗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부딪힐 소들이 많이 있어요. 요소들이. 네. 그럼 당 대표가 이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없죠.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뽑아놨고 정책위의장은 그 다른 방식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임명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그럼 논란이 어떻게 되는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당대표가 임명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얘기는 뭐냐면 임기가 있는 임명직에 대해서까지도 당대표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묻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가 볼 때 포괄적으로 임명권이 있으면 임기가 있고 제가 볼 때 그냥 권한을 갖는 건데 네.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김재원 너 그렇게 분란 일으킬 거야? 한번 해볼래? 이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깨지기 시작하면 한동훈 리더십은 깨져버리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본인이 적어도 62.8%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앞으로 당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정책위장인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야 되는데 아니네. 문제는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쪽에서는 소위 한동훈을 통해서 국민적 우려를 받고 있는 최병 특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어하는 지지가 많으니까 60.8%를 준 건데 의원들은 안 그래요. 이거 특검하는 순간 우리 다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지. 이 정도 까졌으면 네. 이 사건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거 자기들이 모르겠어요? 바보들도 아니고. 그럼 대통령하고 거리 두고 자기네들 살면 되죠. 대통령 버리면 되잖아요. 대통령을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탄핵이 되잖아요. 그 탄핵시키고 다시 또 새 후보를 탄핵이 내면 되면 되죠. 자기들이 집권할 수가 있나요? 그게 그렇지. 박근혜 탄핵 네. 때 이른바 이 교훈이라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룰라 한번 같이 했다가 문재인 정권 다 뺏겨놨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박근혜 탄핵의 주역을 데려와서 갖다 모시다 보니까 이거 한동훈까지 모시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말대로 윤석열까지는 넘어가겠다는데 한동훈 더 용납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윤석열 또 탄핵시키면은 또 그쵸.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악몽이죠. 보수 쪽에서. 그래서 지금 뭐 벌써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개딸하고 한 딸이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교를 했더라. 한 달. 전부 한 달은 대화하는 뭐야? 거 같은데. 할머니들이. 예? 할머니들이 한 달은. 예. 한 할이죠 그러면. 예. 한 할이지 딸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예, 할머니들이. 그런데 근데 방송 또 언론도 안 그래요. 또 무슨 뭐 40, 50대 여성 팬들이 엄청 많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언론이 이게 한비 어천과를 써대니까 막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의 팬덤은 되게 문제가 많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고 지금 한동훈의 팬덤은 새로운 방식의 우리 당에서 있어보지 않았던 사람의 새로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방송 장악하는 재미를 느끼는구나. MBC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 실감하겠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아니 현장에서 전당대회 때 따라다녔던 진짜 다녔던 사람들은 할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들. 아, 한동훈 할아버지 해가지고 유튜버들 싸움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거 의자 들고 완전 막 의자 난리 들고 나던데. 두고 패고 그거예요 하시는 거. 그거 말고는 딴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할아버지 유튜버들이.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전업주부 대폭 올라가. 전업주부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65세 이상의 직장이 없는 예를 들면 그 할머니들이 대부분 전업주부 포션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전업주부들의 여론조사하게 되면 국민의힘 보수 지역 지지층이 되게 높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포장이 된 거지. 전업주부라고 하는 그래도 거. 실제로 한동훈 저 실물은 못 봤지만 좀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다 그러고 막 몸도 좋고 막. 뭐 이런 아니 뭐 그게 딱 있고 키높이 구두에다가 이 가슴뽕에다가 키높이 가발에다가 이게 하나도 진짜가 없어요. 그 출근 준비 얼마나 바빠요. 여자보다 더 많은 치장이 필요한데 그 사실이겠습니까? 그걸 해내는 거죠. 그걸 해내는 거죠. 아, 저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가발 가발은 우리가 아직 확인 안 되십니다만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왜 저런 머리를 하고 다닐까? 가발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요. 네. 그렇다면 저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저 몸에서 저 정도의 예를 들면 몸의 아우라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 그냥 나옵니까? 그거 운동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운동하겠죠.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 있더라고. 자기가. 내가 전유성 선배님이 그 저기 빵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식스팩이라고 뭐 있는데 네. 그 가슴에 이렇게 차는 게 있던데 남자들이. 네,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딱 그걸 차고 네. 옷을 입으면 딱 딱 여기 나오는 거죠. 근육이 진짜요? 왕자가 막 새겨지면서 아, 그 빵집 그런 게 하시는데 있더라고. 그런 네, 것을 왜 네, 입고 그 아니 계세요? 사진 찍으라고. 그거 언제 한번 들켜야 되는데 저는 진짜 옷이 단추가 뜯어져가지고 보이던지 쳐보는 거 처음 봤는데 한동안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 아, 아니길 언제 믿고 싶지가 봤어요? 않네. 아니 그거 찍혔잖아요. 막 찍혔더라. 안 찍혔잖아요. 그거. 너무 정통을 약간 찍혀가지고. 비주얼에 진심이신 분이구나. 그분은 약간 그래서 그 폼나진. 저녁 약속을 안 잡고 집에 일찍 가서 마사지 받고 가꾸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우리 변희재 대표하고는 좀 차려와 양갈 크고 이게 좀 제가 그 점에서는 배부르게 좀 저 변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좀 따라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피부 관리도 좀 좋으신데 하고 왜? 운동도 좋아. 좀 하고. 아니, 이거 관리한 거예요, 이 운동하잖아요. 정도도. 그럼요. 아 그런가요? 지금 신혼 차려가지고 얼마나 그 원래 신혼 때 잘 살이 쪄요. 보이려고. 신혼 때 살이 찝니다. 마음 편하죠. 잘 먹죠. 자,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은 네. 일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네 번째 주제가 네. 이 주제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죠? 네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를 먼저 할게요. 네. 하나 더 있었군요. 한동훈 네. 대표 얘기를 내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요거 좋아요. 그 오늘 그 CBS 노컷 뉴스 보도에 네. 또 나왔는데 왜 우리가 지난번에 이종우 관련해서 그 왜 있었잖아요. 별 2개 다는 거. 네. 경무관? 예. 경무관. 경무관에서 이제 치안감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우리 이제 그 군에는 별 2개라고 따지면 경찰은 그게 이제 별 2개 정도로 올라간다고 얘기해서 이제 지금은 조모 경무관인데 조모 경무관. 근데 이제 치안감으로 승진시키려고 한 거죠. 네. 치안감으로. 녹취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죠. 이게 충격적인데 네. 그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작년 10월경에 그 세관 마약 수사할 때 네. 이때 이분이 음. 조모 경무관이 용산이 심각하게 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저는 용산이 잘- 네. 심각하게 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게 사실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아서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마약 단속하겠다고 그 난리 쳐가지고 아니요. 어찌 보면 이태원 참사도 이제 간접적으로 유발했던 뭐 그런 만든 정권이 네. 마약을 조사하는 세무공무원들을 압력을 넣었다는 게 아직까지는 그냥 노컷뉴스 보도만 보고 지금 그러려니 네.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좀 다른 정보가 그러니까요. 없어가지고 요거 좀 있을 수 없는 이제 일이어서. 예, 우리 김종욱 박사가 원래 설명을 이게 네. MBC에서 처음 나온 건데요. 네, 작년 네. 9월달에 이제
마약을 일반임하다가 인천 세관한테 걸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양이 27.8kg인데 92만 6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834억 원 상당의 마약이 인천 세관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네. 걸려서 이제 모르고 이제 그 밀반입하는 사람이 이걸 툭하니 위에 올려놓은 건데. 가방을. 네, 그랬더니 옆에 인천 세관에서 일로 나와. 너 왜 그거 올려놓고 거기 올리면 난리야. 안 돼. 옆으로 빼서 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천 세관도 이쪽과 공모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 담당을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아까 얘기했던 조모 예. 경무관이 이 아무 지휘 라인이 관련이 없는 아닌데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 사건을 터뜨리면 영등포에 전화 왔다는 거죠? 이 담당 수사 팀장인데 네. 이제 경정인 사람인데요. 지금은 이제 강서 쪽으로 좌천을 당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좌천을 당한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거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일인데 왜 이걸 수사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수사를 갖다가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속 언론 브리핑 내용을 3번이나 바꾸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거의 임성근 사단장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네, 지금 유사하게. 작동이 된 네.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위 이종호 씨가 그 조모 경무관을 구명해 준 거 아니냐. 네. 그냥 이 사람만 유독 불문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경찰직 고위 인사들 징계건이 올라갔는데 33명이 올라가는데 그중에 이 사람만 유일하게 아무런 조치를 안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그 영등포 수사팀장한테 얘기를 하면서 야, 이 수사 중단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용산이 아는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영등포 경찰서장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고발장을 담은 거예요. 제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수사팀장인 사람이 과천된 사람이 네. 고발장 이걸 넣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거 수사 무마란 얘기를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용산도 거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임성근 조모 경무관 그다음에 여기에 또 관세청까지. 그러니까 군대 경찰 관세청이라고 하는 모든 공권력의 핵심적인 라인, 국세청만 빼고요. 뭐 감사원은 이미 난리를 한번 쳤으니까. 이거 다 예를 들면 이종호, 김건희 커넥션 또는 이종호, 용산, 또 용산발 검찰 라인 커넥션과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서 네. 여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가 볼 땐 특검 사안 자체가 내용이 여기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뭔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약을 밀반입했다라는 범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조사하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텐데. 조절 해야 되는 작년 10월이 아주 굉장했었잖아요. 그럼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네.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막 그때 그랬을 때예요. 그런데 이거를 근데 요거를- 조사하면 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이제 그 내용 그런 거니까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이 언론에 나가 터트려지게 되면 이걸로 우리가 또 공격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부탁인데 언론 브리핑도 취소를 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그래서 실제로 언론 브리핑 내용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을 줄 알았던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이 언론에다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서 네. 이 내용이 다 나온 거죠, 밖으로. 나와서 윤희근 경찰청장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어떤 이따위를 할 수 있어서 감찰을 지시를 해요. 감찰을 지시해서 감찰을 해서 그 내용 다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라 했더니 서울경찰청이 징계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인사처에서는 또 불문 아무런 조치를 처리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와 너무 이제 경찰청장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내용으로만 경고 지시를 했어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 임성근처럼 소위 조모 경무관은 치해법권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임성근 사단의 문제의 핵심적인 대통령과 용산의 외압 의혹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조모 경무관도 갑자기 용산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구조나, 그러니까 임성근 구조나 소위 조모 경무관 구조나 매우 유사한 구조인데 여기에 딱 결합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종호라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종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뒷배경이 뭐가 있겠느냐? 그 사람 주가 조작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뒷배가 있을 건데 그 뒷배가 누구냐?
용산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경정이 그 수사한 사람이 네. 그 이것과 관련해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면서요? 똑같이? 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박정원 사람이 대령처럼 예, 그 뭐 집 그 기동된 거 어디 강서구 뭐 딴 데로 이쪽 좌천이 뭐 됐어요. 좌천됐다며. 어머나. 좌천이 됐었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갖다 이제 고소 고발을 통해서 실체를 밝혀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여기에 갑자기 그냥 외압 의혹으로만 알았던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외압 의혹으로만 알았던 건데 거기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용산에서 사건 내용으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라면 야 철저하게 조사해. 그치. 그렇지.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마약범들을 일망타진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그럼요. 수사를 책임져. 너 영등포 경찰서 이거 수사 잘하면 너 승진이야라고 얘기해도 안 될 판인데 맞아. 네. 안다고 얘기해놓고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마하려고 하거나 어떤 사실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왜 했을까? 왜죠? 그냥 단지 또 조모 경무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 맞아. 그 제가 볼 그러니까요. 때가 이정호가 있다는 건 여기에는 엄청난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추정할 아니, 때. 마약과? 아니 왜 이종호 씨 이름만 들어가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냐고. 그 뒤에 누가 있냐고 도대체. 어떻게 아 근데 보세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마약을 건드렸다는 거는 뭐 저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다 거의 뭐 총살 수준 아닌가 뭐 거의 이 수준의 범죄인데 이 수준의 범죄를 이권 카르텔 때문에 무마시키고 저는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서 저도요. 왜 네.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저기. 부동산 뭐 양평동 땅 좀 바꿨다 넣어서 이건 이해하겠는데 네. 마약을 해먹었다? 그 뭐 와. 패밀리들이 그럼 조모 경무관 이 사람은 네.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이 특혜를 받은 혼자 그거 빠졌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경무관 자리에 있는 지금 걸로 알고 있죠. 그 왜냐면 5년 불구조치가 동안 됐으니까. 5년 동안 인사혁신처에서 그 중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건이 굉장히 많은데 33명이요. 예? 33명. 33명 중에 딱 한 명 한 명만 이 사람만 유일하게 불문 아무런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예,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딱 불문 처리를 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끝났나요? 그런데 네. 거기에서 용해인 의원이 물어보더라고. 이 조모 경무관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겠냐. 새로 경찰청장이 되시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검토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또 재미가 작년 10월 6일 날 인천세관 소속의 국장들이 네. 예를 들면 지금 영등포 경찰서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세관 간부들이 찾아와 죄송하다. 그다음에 관세청장 지시로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그러니까 온통 예를 들면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도처에서 일들이 막 다 벌어진 거예요. 3분은 골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성근 산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그다음 경호처장 다 거기에 이제 법률비서관, 공직기관비서관까지 다 관여가 됐잖아요. 여기는 그런 라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서울경찰청 그다음에 인천세관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었던 사건이니까. 뭐야? 근데 이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 거고 자기 인사가 조직이 다 쪽나는 거니까. 네. 근데 갑자기 여기에 용산이 이 사실을 안다는 얘기가 왜 나오지? 이제 이게 불을 팡 붙여버린 거죠. 지금 마약 문제가 사실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엄청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네. 항상 이거 판매책을 잡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없애야지. 그거를 사는 사람들만 지금 계속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잔인한 말씀. 아니 머리를 진짜 잡아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심각한 아니 거죠. 심각하게다가 제일 많이 떠든 게 윤석열 네. 맞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2만 년만 그거 네. 떠들었어요. 그렇지. 와, 마약과의 800원 전쟁. 네. 그래서 그때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을 때도 네. 사고가 난 그 가족을
그 가족들에게 인계를 안 하고 그렇죠. 뭐 마약 검사하고 네, 막 맞아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분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기 아니에요. 할로윈 이게. 축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약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경찰관들 투입하고 이렇게 했었던 게 많았고 네. 한동훈 아까 말씀하신 이민청 문제랑 이민 문제 그다음에 마약 이 두 가지 문제를 자기 치적인 양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도 어머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노컷뉴스에서만 제기되는데 그러니까 MBC가 확인했고 노컷이 용산 개입설을 얘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저는 현 정부 이게 사실로 네, 전제를 한다면 이 현 정부는 이 건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개입해서 청탁, 무마부터 별의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농단도 아니고 국정 농락을 하는 그렇네.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범죄 범죄예요. 그죠. 범죄죠. 그건 뭐 아니 중남미의 그 부패 범죄 맞아요. 정권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 아니 당시 상황이 그렇잖아요. 당시 상황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용서될 수 없다. 그 마약에 대해서 얼마나 떠들었으면은 뭐 우리 아는 동료도 희생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네. 연예인들만 아주 그냥 다 조졌잖아요. 예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백을 가졌길래 빠지고.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랬음에도 아무런 징계 조치 없이 불문 처리가 백이 되냐고. 아니라 이건 예를 들면 만약에 그 마약 그 밀매업자들을 뒤를 봐줬다 그러면 정권이 저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이라고 그 마약 팔고 다니다가 미국한테 체포당했는데 그 수준의 범죄죠. 그 수준의 범죄 이거는. 와, 이거 세관 공무원들까지 연루돼 있으면 밝혀진 게 이만큼이지만 밝혀지지 않은 또 수많은 범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쵸. 이거 조사에 들어가야죠. 세관 아니 공무원들. 세관 마약 수사는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따로 이제 했고 했죠, 예. 하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외압이 이제 들어왔다, 그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큰 권력이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당시 분위기상 이렇게 무마될 수 있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이 조모 교무관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협박성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 나오고 이러니까는 거의 하소연을 하죠. 내가 좀 승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걸리면 나 승진을 못 하니까 나 옛날에 영등포 경찰서장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종호 씨가 얘기했던 자신의 승진 문제가 걸렸었는데 이 승진 문제가 이걸로 예를 들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결론적으로 자기가 승진을 못하게 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파고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돼버렸다. 그리고 이게 그냥 또 뭐 민당이 제기한 게 아니라 노컷 뉴스에서 얘기했고 노컷 뉴스가 어떻게 알았느냐? 소위 이 수사팀장이 고발한 고발장에 들어간 내용들을 확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뭐 그 경정이 무슨 뭐 그렇지. 민주당 뭐 소속 경정도 아닌 이상은 본인이 들은 얘기를 갖다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죠. 예, 예, 매우 중대하죠. 예. 이제 내일이면은 그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게 이제 뻔할 뻔지 세상에.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론조사 꽃의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진숙 차기 방통위원장 이거 부적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겠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아랑곳 없이 그냥 네. 이렇게 임명을 강행 처리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현재 네. 이 부위원장이 지금 그만뒀죠. 예, 부위원장 사직서 냈어요. 탄핵 시키려고 그만뒀죠. 하니까. 그럼 네.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0명이에요, 0명. 임명이 돼도 네. 임명되면은 이거를- 바로 같이 아니 바로 이제 부위원장 할 수 후속으로 있대요. 또 네. 임명을 해버리죠. 네.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임명해서 바로 두들기고 네. 또 도망간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MBC, KBS를 이 방문지. 장악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 놓고 제가 듣는 정보는 MBC 사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준석 씨는. 진짜 아, 그러지 그걸 우리 말아요. 나와서. 목표라며. 네, 이거 그렇게 이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방통위원장 어차피 이것만 때리면 끝나잖아요. 때리고 집에 갔다가 MBC 사장 간다 이렇게 일어나 있으니까 아주 뭐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연재 그렇게 될 것 대표가.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확실히 자기를 이제 방문진 이사들을 이제 임명하잖아요, 이진숙이. 자기를 사장으로 꽂은 애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진숙 임명해서 사장 간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진숙이 MBC 사장 되면요, 진짜 MBC 바로 채널 11번 삭제할 것 같긴 해요. 누가요? 그 시청자들이 약간 진짜 와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생각만 이 특수부 해도. 검사들은 사냥감을 잡으면 놓치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MBC가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 그래서 특히 이제 자신이 국제 무대에서 멋지게 데뷔하는 상황에 MBC가 바이든 날리면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야, 비행기 태우지 마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MBC는 언젠가 작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론은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숙이 갈지 안 갈지 MBC 사장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MBC는 완전히 예를 들면 난도질을 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좀 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앞선에 이진숙이 저렇게 저 같은 모멸감을 느껴서 거기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3일을 버텼던 이유는 그 정도의 보증이 돼야 그 정도 그럼. 보장이 돼야 자기가 싸울 수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흡족한 사람이 저 있을 말씀이 거야. 사실이라면 아마 뒤에서 여기서 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니네들은 난 공격해라. 뭐 나야 어차피 조금 있으면 MBC 사장 갈 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표정이 조금 있기도 해요. 갑자기 생각을 네, 해보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앉을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던데. 그 사실을 양심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남편도 보고 자식도 볼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나요? 있어요. 남편이 없나요? 아니, 또 왜 근데 있죠. 그 사실을 본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나도 힘들지만 이런 모습을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우리 자식들이 본다는 것 때문에라도 중간에 예를 들면 김행은 도망가기라도 하잖아요. 도망도 안 가요. 저는 이 정도라면 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뭔가가 또 이거 있다. 의학용어로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하여튼 저기 뭐 그것보다는 원희룡 부인께서 하신 의학용어 하나 있긴 합니다. 뭐예요? 제가 그걸 쓰기 싫어가지고 싸르고 하셨다는 게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그 안에서 이진숙 씨도 이진숙 씨지만 그 많은 MBC에서 이진숙 씨를 비롯해서 그 윗분들에게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그걸 고스란히 거기 가서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그 괴로움. 그리고 뭘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대답이 한결같잖아요. 맞아요. 뻔뻔해요, 진짜. 뭐 그냥 뭐라고 대답했더라? 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가 단돈 있는데 10,000원도 뭐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고 증빙은 안 하고 계속 입으로만 대답하잖아요. 입으로 대답하는 게 증빙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상도 네. 이상하고. 갑자기 또 이게 확 위로 올라오는데 위안- 다시 생각을 해야 진짜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방송, 언론, 기자 이런 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치를 좀 잘 안다. 그다음에 게임을 안다.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안쯤이야 충분히 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관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네. 그쵸. 저 이런 김홍일도 사람들의 그렇고. 발언 행태를 보게 네. 되면 그냥 다 알로 봐요. 국민들이나. 이동관은 그래도 도망갔죠. 네. 그쵸, 도망가긴 했죠. 도망갔죠. 아니 네. 김홍일도 그렇고요. 네. 도망가면 뭐 합니까? 근데 그 지금 일 다 저질러 다 놓고 도망갔지. 바꾸고 다 결제해놓고 그냥 그 탄핵 당한다니까 도망가는 아니 난 거죠. 이진숙이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냥 집으로 가면은 인정하겠는데 MBC에 간다 그러면은 저거는 새로운 인종이죠. 인정. 그러니까 와, MBC를 간다는 거는 변희재 대표가 어디서 아니, 들은 지금 뭐 이진숙이 이야기예요. 줄 쓴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정동영 의원이 며칠 전에 저희하고 청문회 하는 도중에 전화 통화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진숙 씨가 쓴 그 법인카드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그 자기의 어떤 네. 자기의 그렇겠죠. 출세를 네. 위해서 오마카세 먹고 네. 뭐 로비한 거. 예, 단팥빵 방통위 280개는 왜 그렇게 맨날 그것도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네. 예, 퇴직하는 당일에 그렇게 그 그리고 빵집에서 주유소에서 그랬다는 거 200만 원. 아닙니까? 그때부터 네. MBC 사장 로비를 하고 다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때부터. 예. 그렇지. 그래서 그때 로비를 했던 만약 로비를 했다면 로비를 했던 것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 그때부터 한 거 같고 네. 아마 어쩌면은 야 이거 때리고 집에 가야 되는 방통위원장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자청해서 가서 한번 승부를 걸어서 아마 이 정도까지 가면요 MBC 사장 되면요 자연스럽게 파업을 유도해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끝내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냥 쉽게 네, 쉽게 깨부서지겠네. 그러니까 억지로 뭐 보수화시키고 뭐 친문 필요 없이 그냥 파업을 줘서 끝내버릴 그래도 생각이죠. 되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근데 국민들 건데. 이진숙은 과거에 본인이 한 사례가 있잖아요. 정수장학회 다 날려가지고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거 제안했던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방송사가 민영화되면 거기서 얻어먹을 꿀단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알면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 민영화를 시키는데 민영화가 쉽지는 않을 건데 말씀한 이동관 같은 경우는 자기의 또 친한 박민주라는 사람을 KBS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KBS가 지금 완전히 예를 들면 정리가 네. 되는 것처럼 거기 이준숙이 안 앉는다고 하더라도 이준숙이 자기가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누굴 앉혀놓게 되면 그걸 사실은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MBC를 어디 뭐 건설재벌 쪽에 팔 생각은 전혀 안 했었는데 이번 정권은 YTN 팔아먹었습니다. 네. 그 팔아먹을 때가 분명히 그거 뭐 브로커들 껴있을 거예요. 그 MBC 정도를 어디 건설재벌이나 이쪽에다 팔아넘기면은 그 중간 과정에서 먹을 거 많죠. 너무 슬픕니다. 그런 날이 안 와야죠. 국회도 국민들도 그럼요, 다 같이 그럼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서울의 소리에 잠깐 나가서 출연했었어요. 네. 이진숙 씨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제가 국회에 이진숙 규탄 대회 뭐 이런 거 있어서 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발언하셨잖아요. 했을 때 네. MBC의 구성원이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진숙 씨가 위에 그 높은 분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PD들이나 제작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눈에 난 사람들, 뭐 노조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눈썰매장으로 보내지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는 PD가 사람들은. 뭐 저리로 간다거나 뭐 이런 눈썰매장 좌천시키는 아니면 거죠. 아니면 뭐 세트장 뭐 이런데 하여튼 자기하고 관련 없는 부서로 다 보내졌는데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1심, 2심 다 이겼다는 거예요. 승소를 네. 했어. 그쵸. 그러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네. 근데 그 자리로 난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어떻게 하냐면 교묘하게 그 이름을 바꿔. 그 세트장은 세트장인데 뭐 방송 보조 무슨 뭐 정책 뭐 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어머나. 그 자리로 그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악랄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또 얼마나 복수를 하게 될지 네,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렵다. 라고 전망적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노종면 지금 의원이 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아주 치열하게 몇 년 동안 파업을 하셨던 분들이 네. 싸운 처절한 과정 자체가 결론적으로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뭐냐 그러냐면 이 싸움을 왜 하지? 그치. 그리고 어차피 언론인이 무슨 사명감이 있어? 이런 좌절감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번 깨지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언론인들에게 어떤 정의감을 줄기 위해서는 저 내가 존중받는다는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그드가 내가 쓰는 글펜 하나하나가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고 내가 싸우면 언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쵸. 발견을 하지 못하니까 언론으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싸워야 될 여력도 없게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래 1심 2심 열심히 싸워 올라와 봐 그래. 내가 다시 거기 보낼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쵸. 한 가정에 가정이 있고 다 그럼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병을 얻고 목숨을 잃은 그 이진숙 씨의 후배들 있습니다. 네. 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예. 여하튼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임명하시겠지만 이게 되돌이표가 될지 아니면 뭐 오늘 밤 사이에 반성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런 일은 아니다. 없을 것 같고요. 네, 임명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과 MBC 구성원들과 국회에서 막아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이 힘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